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 호루스에게 물어본다. 알려줘요, 호루스. 얼마 전에 제가 사용하던 마이크가 망가졌습니다. 컨덴서 마이크는 소리를 모으는 다이아프램이 크고 섬세해서 습기나 물리적 충격에 약합니다. 또한 구동을 위해 48V 전원을 공급해야 하는데 실수로 마이크에 전기 충격이 가해져 회로가 망가져 버렸네요. 공연이나 방송 등 프로페셔널 음향 분야에도 마이크 전원 공급, 잡음 방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도입된 기술이 팬텀 파워와 밸런스드 신호입니다. 이 기술은 전화기를 위해 개발된 것들입니다. 우선 팬텀 파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피소드 1-7번 유선 전화기 편에 나온 것처럼 전화국은 가입자 전화로 마이너스 48V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전력선이 없던 시절이고 전화기는 집에 설치된 최초의 전기 제품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전기 공급은 전화국 책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직류 전기가 필요했을까요? 팬텀 파워는 송화기, 즉 마이크 구동에 필요합니다. 전화기에는 에디슨이 발명한 탄소 마이크가 쓰였는데요. 전극 사이에 탄소 알갱이를 집어넣으면 목소리 크기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여 전기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탄소 마이크를 작동하려면 기본 전압을 걸어주어야 합니다. 전원이 없는데 탄소 가루를 진동시킨다고 전압 변화가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발명된 다이나믹 마이크는 기본 전원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소리로 다이나믹 마이크를 진동시키면 마이크에 감긴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유령의 힘, 팬텀 파워라는 말을 썼을까요? 유선 전화기는 여러 발명의 결과인데요. 우선 풀 듀플렉스 통신을 전선 두 가닥으로 구현한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송화기와 수화기에 흐르는 전류를 하이브리드 코일 감는 횟수로 조정하여 사이드톤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전화선에 흐르는 음성 신호는 탄소 마이크에 걸어준 마이너스 48V 직류 전원에 추가된 교류 성분에 해당합니다. 전화 건 사람의 음성 전류를 수신자 전화에 유도하고 직류 성분인 팬텀 파워는 접지를 통해 지구로 방전됩니다. 그래서 팬텀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원용으로 별도 전선을 쓰지도 않고 음성 신호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으니까요. 마이너스 48V의 전압을 부과하는 이유도 말씀드렸죠. 가입자와 전화국 사이에 가설된 구리선이 음극이 되도록 하면 전화선 연결에 사용되는 철 재료의 부품이 양극이 되어 철에 갈바닉 부식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구리선에 부식이 발생하여 장거리에 걸쳐 가설한 구리선 케이블을 갈아야 하는 대공사가 불가피하게 되니까요. 다음으로 밸런스드 시그널, 밸런스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화선에 유입되는 외부 잡음을 막아야 통화 품질이 보장될 수 있겠죠. 교류 전기 배전, 전차 운행, 라디오 방송 신호 등으로 20세기 초 지구에는 여러 가지 고주파 잡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서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트위스티드 와이어, 즉 꼬임선의 발명 특허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꼬임선은 전화선 두 가닥이 외부 잡음에 같은 양만큼 노출되도록 하여 잡음을 줄이는 밸런스드 와이어입니다. 목소리 진동으로 마이크에 발생하는 전류는 정말 미약합니다. 음향 신호의 크기는 마이크 레벨, 악기 레벨, 라인 레벨, 스피커 레벨로 구분됩니다. 마이크나 악기가 만들어내는 신호는 크기가 작아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라인 레벨에 맞도록 프리앰프 작용을 합니다. 라인 레벨은 믹서, 튜너, 각종 플레이어, 앰프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스피커는 큰 힘을 내는 부분이므로 앰프가 증폭한 전류가 잘 흐르도록 굵은 전선을 쓰는 게 좋습니다. 방송, 공연장 등에는 마이크 신호가 미약하다 보니 잡음이 섞이면 소리 품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전선에 가해지는 잡음을 막기 위한 쉴드, 밸런스드 와이어 등 방어 수단을 적용합니다. 밸런스드 시그널, 밸런스 신호는
능동적으로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전선을 세 가닥 사용합니다. 1번은 접지선이고요. 별도의 전선 두 가닥을 사용하여 마이크 신호를 전송하는데 2번은 핫이라고 하며 정상 위상의 신호를, 3번은 콜드라고 하며 반대 위상의 신호를 담당합니다. 잡음을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 방법은 마이크 전류를 2번이나 3번 선 중 한 가닥으로 흘려주는 것입니다. 장거리 전송 중에 잡음이 끼었다면 두 가닥 전선에 같이 인가될 것이고 수신 측에서 두 가닥 전선의 전류를 차감하면 잡음은 빠지고 마이크 전류만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두 가닥 전선에 마이크 전류를 흘려주되 위상을 달리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전송된 신호는 수신 측에서 위상을 다시 거꾸로 하여 더하면 됩니다. 마이크 전류는 2배로 늘어나고 2번과 3번 전선에 끼었던 잡음은 플러스 마이너스 합계 제로가 되어 빠지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선 두 가닥으로 위상이 반대인 신호를 보내는 것을 밸런스드 신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두 가닥 전선이 밸런스드 와이어가 아니라면, 즉 각각의 전선 저항이 다르다면 전송된 신호의 결과가 달라 위상을 거꾸로 하여 더하더라도 원래 신호를 2배 한 것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밸런스드 와이어에 속하는 꼬임선을 사용하여 위상이 다른 신호를 보내는 방법은 수신 측의 신호 크기가 2배로 되는 이점이 있어 오디오 신호 전달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덴서 마이크와 같이 전원 공급이 필요한 마이크는 어떻게 전원과 음성 신호를 전송할 수 있을까요? 세 가닥의 전선 중 접지로 쓰이는 1번 선 말고 2번 선과 3번 선에 같은 플러스 45V를 부과하면 됩니다. 2번과 3번은 음성 신호를 전송하는 것과 별도로 마이크에 필요한 전압을 걸어주고 접지선을 통하여 방전되는 구조입니다. 전화기의 팬텀 파워와 같은 원리입니다. 밸런스 신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XLR 단자, TRS 단자 등이 쓰이고 있습니다. XLR 단자는 제조업체의 이름을 따서 캐논 단자라고도 부르는데 부주의로 빠지는 일을 확실히 막아줍니다. TRS 단자는 전화 교환기에서 사용하던 교환기 단자와 같은 모양입니다. 라디오나 휴대폰 등 모바일 장비가 일반화되면서 6.3mm TRS 단자를 3.55mm로 줄인 오디오 잭이 이어폰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자장비에 사용하는 RCA 단자는 언밸런스 와이어 연결용입니다. 접지선과 중앙의 신호선 두 가닥입니다. 10m 이내의 신호 전송에서 외부 잡음은 큰 문제가 아니므로 RCA 단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음향 전문가는 수백 미터의 신호 전송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고민합니다. 알렉산더 벨의 꼬임선은 30km 범위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신호를 수천 킬로미터 보내려면 증폭기나 광선미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용한 소리의 세계가 계속되겠습니다. 알려줘요, 호루스.